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제6강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제6절 매입세액 공제와 납부세액 계산입니다. 제5절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뭐냐면 과세 표준과 매출세액. 과세 표준은 9번에 나타나는 숫자고, 그때 매출세액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매출세액이 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 이에 반해서 매입세액은 나로 기록이 됩니다. 나. 그래서 가에서 나를 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다인 납부세액이 떨어져요. 납부세액은 결론적으로는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매입세액. 지금 현재 우리 앞절에서 배웠던 것은 여기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은 9번, 매출세액은 가, 이런 구조가 있는데, 매입세액은 보다시피 나에 위치를 하고 있죠. 세금계산서 수취부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그 다음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들을 다 모아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혹시 내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신용카드 등 수령 매입세액.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이제 원칙적인 건데, 예외적으로 영수증도 되는 곳이 있죠. 그게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죠. 참고로 우리가 매입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매입전표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매입세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매출에 관련된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신용카드 매입전표에 관련된 거는 매입전표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김영시 선불카드나 또는 직불카드, 똑같은 이야기죠. 현금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즉, 효력은 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신용카드로 받는다고 해도 목욕, 이발, 이런 것들, 미용업, 여객 운송업, 미술관, 박물관, 이런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받은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앞서서 제가 파트에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이라는 파트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얘네들한테 받은 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의제매입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은 전산세무 2급 실기 시간에 좀 진하게 해요. 거기서 하시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과세업자가, 내가 이제 과세업자예요. 가장 대표적인 과세업자로 예를 들면 음식업자죠. 제가 음식업자가 무엇을 사냐면 농축수 임산물을 면세로 공급받는 거죠. 그러면 면세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농축수 임산물에 한하여 면세 물품을 사면 매입세액 공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하나도 없는 매입세액을 일부 매입세액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 매입가액의 일정한 금액, 109분의 9, 108분의 8 이런 식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데, 면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수 효과, 환수 효과와 누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가 환수 효과와 누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는데, 설명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에게 남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지매입세액 공제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 즉 음식업자에게 매입세액을 조금 더 덜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효과는 최종 소비자의 환수 효과와 누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의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이다라는 거, 의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준다, 이 부분입니다. 자세한 부분은 전산세무 2급 실기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면세로 산 농축수임산물을 음식점업이 또는 제조업이라고 하면 맥콜을 파는 제조업 또는 통조림 파는 제조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과세로 또는 안 팔 때 매입세액 공제해준다, 이 부분, 면세 부분을 매입세액 공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제율은 109분의 9가 가장 큰 숫자, 108분의 8, 106분의 6, 104분의 4, 102분의 2,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암기하기보다는 실기 시간에 암기하시기 바래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의 한도. 의제매입은 내용상 면세 물건의 일부를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건데 무한정 해주진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한도라는 말은. 그래서 한도가 50%, 60%, 65%까지 있는데, 그냥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통상 40%로 이제 계산이 되는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의제매입에는 무제한 해주지 않는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물건에 대한 일부를 매입세액 공제해 주는 것인데 무한정 해주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의제매입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내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누구냐면 중고자동차 또는 재활용 업체, 이런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들은 보통 구입을 할 때 대부분 개인에게 산다든지 또는 면세,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에게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간이가세자에게 구입을 한다든지 또는 면세 사업자한테 구입한다든지 또는 일반 개인에게 폐지 주시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내가 물건을 산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재활용 폐자원 등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율은 얘는 두 개밖에 없죠. 103분의 3과 110분의 12. 얘도 마찬가지로 전산세무 2급 실기 시간에 수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목이 뭐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입니다. 제목부터 조금 느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 나에게 와서 신용카드로 긁은 거예요. 신용카드로 긁으면 국세청이 야, 너 신용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그 긁은 금액의 1.3%, 혹시 네가 간이가세자라면 2.6%를 매입세액 공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용카드, 즉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거죠. 신용카드로 매출을 한다든지 또는 현금 영수증을 긁는다면 그 금액의 공급 대가의, 공급 가액과 세액을 합한 공급 대가의 1.3%, 혹시 네가 간이가세자라면 2.6%, 2배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요.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일단 10억 원 이하인 개인에게, 법인은 해주지 않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개인에게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 또는 간이가세자도 해준다 이 말이죠. 받는 경우에 몇 퍼센트냐면 1.3%가 없어.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내가 혹시 환급 받는다면 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고, 납부할 세액이 생긴다면 1.3%에 상당하는 크기만큼 연간 1,000만 원을 한도로 납부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다만 간이 음식점이나 간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면 2.6%를 공제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개인 사업자들에게는 큰 혜택이에요. 요즘은 홈택스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떠요.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누락될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과거에는 직접 입력해 줘야 되는 사항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연간 한도는 1,000만 원까지니까, 얘가 처음에 500만 원이었었거든요. 500만 원이었다가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혜택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된 거죠. 단, 연간 한도입니다. 연간 한도. 부가세 신고는 사실상 우리가 2번 하잖아요. 1기에 한 번 하고 2기에 한 번 하는데,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한 신고당 1,000만 원이 아니라,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확정 때만 가능해요. 확정 때만. 예정은 당연히 개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확정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이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를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한다면 이란 이야기예요.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한다면 얘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즉 너 전자로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확정 때 한번, 그러면 1년에 2번이죠. 1기 확정, 2기 확정 이렇게 되니까 확정 때 한번 10,000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 이것을 홈택스라고 합니다. 홈택스 신고를 하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0,000원을 세액 공제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내가 물건을 살 때 부담했던 그 부가가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세금 계산서이니 신용카드니 의제매입세액이니 재활용 폐자원 공제 매입세액이니 하면서 쭉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랍니다. 일명 얘를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불공이라고 합니다. 불공. 어떤 것들을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하는가?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일단 원칙적으로는 해주지 않겠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해주지 않지만 예외는 있어요. 즉, 과세기간이 끝난 후, 과세기간은 통상 6월 31일자로 끝이 나죠. 6월 31일자로 끝이 난 후, 과세기간이 종료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한다면 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겠다.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을 쭉 안 하다가 갑자기 사업자 등록을 딱 하게 되면 그 전에 내가 구매했던 모든 물건이나 들어갔던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상당히 좀 억울한 면이 있는가 보죠. 그래서 법이 좀 더 완화시켜 준 겁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합니다라고 신청을 한다라면 그때 과세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전부 다 공제해 주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20일이죠. 내가 만약에 7월 20일까지인데 결론은 1기라고 가정했을 때 7월 21일 날 신청을 하게 되면 걔는 끝난 거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일단 원칙은 얘가 원칙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일단 원칙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내가 받지를 못했어요. 얘를 미수치, 정상수치이라는 용어가 있고 지연수치라는 용어가 있고 미수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시, 정상수치는 공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취하는 것을 정상수치, 그리고 나서 그 해당 과세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받는 것을 지연수치. 보통 신고 기한이 1기라고 치면 7월 25일이죠. 7월 25일까지 받으면 지연수치. 그거 넘어가서 받더라 하더라도 미수치. 미수치 사건이 발생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실기재. 세금 계산서가 엉망으로 적힌 거죠. 우리가 특히 세금 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부실하게 적었다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필요적 기재사항을 이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그러죠.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검토해 보았더니 얘는 매입세액 공제 아니니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거구나 라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미수치라는 용어를 썼고요. 미수치 전, 즉 정상수치나 지연수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지연수치는 가산세 0.5%, 그렇죠. 0.5%를 먹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겁니다. 다만 착오기재, 지연수치 발급하였으나 전송되지 않은 건은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여기 하나 더 적을까요? 가산세 0.5%. 매입자가 내는 유일한 가산세예요. 매입자가 내는 유일한 가산세. 통상 매출자가 가산세를 내는 게 맞죠? 그런데 매입자가 내는 유일한 가산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래 아까 처음에 세금계산서 학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것을 합계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합계표에 누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매입세액 공제 안 받은 것으로 보겠죠. 거기에 제출을 하지 않았다든지 부실 기재를 했다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이런 말 나오죠. 착오 기재. 내가 실수로 무엇인가를 잘못 적었다. 이러면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회사와 관련 없는, 사장님이 자기 집에 TV를 사는데 그것을 회사 법인카드로 긁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세금 계산서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얘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방 이야기했던 가지급금 같은 거. 두 번째는 투자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기 제가 적어놨죠. 가지급금이나 또는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런 말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업무 무관 비용, 얘를 요거랑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업무 무관 비용과 법인세법상 공동경비 중 공동경비 분담 기준을 초과하여, 어려운 말 하고 있네요. 부담한 금액 등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크게 사례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공동으로 얘는 이제 사업과 관련된 일이고 얘는 사업과 관련된 일이 아닌데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분계산 탁 해서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죠? 오케이. 여기서 일단 주제는 3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3번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지 않았다. 부분은 크게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전자신고잖아요. 전자신고니까 자동으로 다 기록이 돼요. 요거는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얘가 중요한 이야기죠.
4번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과 포커스로 같이 갖고 가야 되는 단어가 얘입니다. 가지급금하고 투자부동산. 중요도로 따지면 투자부동산 쪽보다는 가지급금. 우리가 흔히 쓰는 회계2급으로 치면 인출금이죠. 개인 사업자의 자기를 위해서 그냥 쓴 것들, 그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공, 일명 불공. 영업외의 목적으로, 강한 별표입니다. 강한 별표. 영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일단 영업이라는 말에는 포커스를 너무 갖지 말고 들으세요. 대부분 시험은 업무용으로 나와요. 업무용은 불공 사유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용이냐 영업용이 아니냐를 따져야 되는데 얘는 영업용이 아닌 거예요. 영업용의 의미부터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자동차 넘버의 색깔이 노란색인 차를 영업용 차라고 합니다. 택시, 트럭 중에서도 일부 트럭은 노란색이고 일부 트럭은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은 영업용이 아니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단 하얀색 넘버를 단 차량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의 모든 차는 하얀색 차입니다. 하얀색. 넘버가 하얀색. 하얀색으로 사용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그 차는 이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법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라는 말로 안 했고 그냥 1000cc 초과라는 용어를 썼어요. 1000cc 초과 차량이 개별 소비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0cc라고 하면 또 여성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1000cc라는 그 기준점의 차를 보시면 1000cc가 넘는 차는 불공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하얀색 넘버를 달고 1000cc가 넘는 그리고 승용차 여기죠. 승용차에 관해서는 불공이다. 요건이 세 가지예요. 하얀색 남바를 달아야 되고 하얀색 남바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히진 않아요. 일단은 하얀색 넘버를 달아야 되고 자, 두 번째는 1000cc가 넘어야 돼요. 1000cc가 넘는 차. 1000cc가 안 넘는 차를 따져보면 레이, 모닝, 마티즈 이런 차들은 1000cc가 안 넘어요. 1000cc 넘는 차들은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제네시스 이런 차들은 전부 다 1000cc가 넘어요. 아반떼조차 1600cc입니다. 1600cc. 그러니까 1000cc보다 훨씬 넘는 거죠. 우리 깍두기 차라는 레이는 1000cc가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얘를 뭐라고 하냐면 경차라는 용어를 쓰죠. 경차들은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조건 3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넘버가 하얀색이어야 한다. 이쪽. 자, 두 번째는 1000cc 초과이어야 한다. 이상이 아니죠. 1000cc 초과이어야 한다. 옛날 법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법은 개별 소비세 뭐 이렇게 나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우리는 아예 편하게 1000cc 초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 자, 세 번째는 승용차여야 합니다. 승용차. 여기서 말하는 소형 승용차는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승용차는 다 소형 승용차예요. 소형 승용차라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승용차. 오히려 시험에는 경차와 소형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큰 제네시스 같은 차들도 그냥 소형이라고 보는 거죠. 세법에서는. 오히려 마티즈, 또 뭐예요? 그 레이 이런 것들은 경차 이런 용어를 오히려 씁니다. 근데 정확하게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예요.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 사는 것과 임차, 빌리는 거죠. 그리고 유지, 오일 넣고 기름 넣고 하는 것들이 다 유지죠. 그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구입과 임차에 대한 매입세액과 해당 차량의 유지를 위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 자동차에 대해서 운수업, 얘가 영업용차예요. 영업용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무인 경비업 출동 차량 및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여기 나오죠. 영업에 사용.
넘버가 노란색이라는 뜻입니다. 사용하는 것과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차 또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의 구입 등에 관련되어서는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으로 느끼셔야 되는데 글로만 읽어서는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우리 부가세 신고 신고 같은 수업할 때 그때 얘를 보고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몇 번 하고 나면 확 와닿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